216번인가? 216번. 자, 5랑 33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서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3개의 수를 구하네. 한 번으로 좀 매겨볼까? 자, 5를 첫 번째 항, 그러면 33은 5번째 항이지. 자, 5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자, 한 번은 4개 차이 나니까 4D 나오지. 4D가 28이네. 33 빼기고. 자, 그래서 등차가 7 나온다. 얘들 일정하게 7씩 더해 나가면 등차 수열이지. 자, 그럼 5에다가 7 더해서 A는 12, 12에다가 7 더해서 B는 19, 자, 19에다가 7 더해서 C는 26이거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220번 1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3이고 9번째 항이 25인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자, 등차 수열 합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을 의미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자, 등차 중앙 구해보면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의 위치에 놓인 두 개의 항의 평균을 내주면 그게 등차 중앙이지. 등차 중앙은 얼마다? 2분의 A1 더하기 A2니까 14 나오지. 자, 근데 항의 개수가 9개지. 곱하기 9하면 답이네. 우리가 합을 평균 곱하기 개수로 구할 수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의 평균이 등차 중앙과 같지. 등차 중앙. 그리고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9개지. 곱하기 9.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모든 수들은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의 위치에 놓인 두 개의 항의 평균을 내주면 항상 등차 중앙이 나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222번 볼까? 222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5, 35. 자, 이 녀석들의 합을 구하래. 자, 일단 동차는 얼마야? 등차는 6이 나오지. 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얘는 몇 번째 항일까? 35에다가 마이너스 7을 빼볼래? 42 나오지. 얘 공차가 몇 개야? 7개지. 얘는 8번째 항이라고. 여기 잘 안되면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일반항을 찾는 거야. 일반항. 자, 지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6이지. 일반항은 A1 더하기 N-1의 공차.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6이니까 6N 마이너스 13이지. 자, 이 녀석의 항 번호가 궁금하지? 요 방정식 풀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3 이항시켜주면 6N이 48, N이 8 나오고 8번째. 자, 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자, 등차 중앙 평균 얼마? 2분의 35 더하기 마이너스 7. 항의 개수 몇 개? 1항부터 8항까지니까 8개. 이게 다 되겠지. 그럼 얼마지? 14 곱하기 8. 110. 되겠다. 평균 곱하기 개수로 합을 구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게
등차 중앙이지.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해서 등차 수의 합을 구해야죠. 등차 중앙 구해볼까? 등차 중앙에 대해서 대칭 위치에 놓인 두 개의 항의 평균을 내주면 되지. 이게 등차 중앙. 항의 개수 8개, 1항부터 8항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 개념 노트 잠깐 펴볼까? 개념 노트. 그 38쪽에 부분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좀 보자. 여기서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부분합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 부분합. 자, 수열 AN에서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수열 AN의 부분합이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SN. 다시. 자,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수열 AN의 부분합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기호로 SN이라고 얘기한다. SN. 여기서 S는 그 더하다의 S의 약자다. S의 약자. 그러니까 SN은 이런 의미인 거지.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하시고, 오케이? 그럼 S3은 1항부터 3항까지 다 더하시고, S10은 1항부터 10항까지 다 더하시고, S8은 8항까지 전부 다 더하시고.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뭐가 되는 여기서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일반적인 수열에서 쓰는 단어나 자, 그럼 SN은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자, 그렇다면 S의 n-1은 몇 번째 항까지 합이겠어? n-1번째 항까지 합이겠지. 따라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겠네. 자, 이 둘이 빼볼래? 자, 빼주면 Sn 빼기 Sn-1의 값이 얼마가 나오니? 요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 소거됐지. 요 공통분. 그래서 n번째 항만 살지겠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Sn에서 Sn-1을 빼주면 그 수열을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Sn에서 Sn-1을 빼주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되니?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지. 빼주면 n번째 항만 살지. 일반항이 나. 자, 그럼 문제에서 부분합이 주어지면 문제에서 만약에 부분합이 주어지면 그 부분합을 이용해서 S의 n-1도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둘을 빼서 뭐도 구할 수 있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네. 사실 그래서 부분합이 주어지면 일반항도 주어진 것과 다름없다. 이 사고도 이해되니? 문제에서 만약에 부분합이 주어지면 그 부분합을 이용해서 Sn-1의 값도 구할 수 있고 그 둘을 빼주면 일반항 AN도 구할 수 있지. 즉 부분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얻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분합이 주어지면 사실 그 수열의 일반항도 주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알겠지? 자, 근데 봐봐. 요 위치에 들어갈 거는 항 번호지. 요 위치에 들어갈 정보는 항 번호지. 따라서 뭐가 돼야 돼 항상? 자연수가 돼야지. 요 값이 1 이상이 돼야지. 1 이상의 자연수여야지. 자, n-1이 1 이상의 자연수가 되려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요 부분합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조동되는 일반항. Sn에서 Sn-를 빼서 얻은 일반항 있잖아.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자, S1은 뭘까?
1항까지의 합이지. 첫 번째 항과 같겠지. S1을 통해서 첫 번째 항. 이해되니? SN이 뭐라고?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자, SN-1은 n-1번째 항까지. 서로 빼주면 n번째 n-1번째 항까지 합이 소거됐지. 몇 번째 항만 살아? n번째 항만 살지.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부분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요 위치에 들어갈 것은 항번호. 그 값이 1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 되지. 따라서 n은 몇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 돼? 2 이상의 자연수. 그래서 이 부분합을 통해서 얻은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다. 이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절대로 첫 번째 항을 구해서 안 돼. 오케이? 문제 적용을 시켜볼게. 자, 예를 들면 225번 봐봐. 지금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지. 자, 그러면 S의 n-1은 얼마일까? 여기 n자리에 정확히 뭘 대입한 거야? n-1. 여기 n자리에 n-1을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n-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n-1이지. 자, 빼주면 뭘 구할 수 있다고? 1번. 근데 몇 번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1번아? 두 번째부터 적용할 수 있는 1번. 자, 빼주면 이거 빼주면 2n-1에 빼기 2가? 마이너스 4. 아니 이거 아니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이 2n 빼기 3이 나오지. 여기까지 되니? 되지? 되지? 자, 내가 첫 번째 항을 구해볼게. 요 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 구하면 돼? 안 되지. 어떻게 구한다고? S1을 통해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여기까지 돼? 자, 여기 잘 봐야 돼. 칠판 보시게. 자, 요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한번 구해볼래? 그래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도 2n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항을 이렇게 쓰면 돼. 그냥 2n 빼기 3. 첫 번째 항도 요 일반항이 규칙선에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니? 포함이 안 되면 따로 써줘야 돼.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예시 보여줄게. 자, SN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야. 자, 그럼 S의 n-1은 n자리에 n-1을 대입해주면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이지. 자, 이 둘을 빼면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얻을 수 있지. 자,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2n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지? 계산 생략할게. 자, 첫 번째 항 한번 구해볼게. 요 식으로 첫 번째 항 구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S1을 통해서. 얼마 나오니? 3. 얘로 첫 번째 항 구해라. 얼마? 2. 얘도 2n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이럴 땐 따로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문제에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n이 2 이상일 때는 2n, 첫 번째 항은 3이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나? 여기까지 정리. 엄청 중요한 거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SN에서 SN-1을 빼면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우리는 문제에서 SN 부분합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 문제부터 적용을 시키지. 부분합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단 그때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이다. 그래 개념에서 똑같이 부분합 SN을 이용해서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225번처럼 SN이 주어졌어.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해야지. 아, 일반함도 좋네.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등차수일 거야. 이거. 자, 바로 이어서 등비수열.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그치? 천천히 하니까. 자, 바로 등비수열 가자. 등비수열이 쉽다. 자, 등비수열도 이게 어떤 수열인지 이 이름으로부터 한번 유추해 보면 얘도 같을 등자거든. 기가 같은 수열이야. 기가 같은 수열. 그 무슨 말이냐면 인접하는 두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 인접하는 두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 그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인접하는 두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그 일정한 인접하는 두항의 비를 공비라고 하고, 자, 일반적으로 R이라고 표기해. 그래서 구체화 시켜줄게. 자,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네. 얘가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인접하는 두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인 거지. 그러면 이런 거야. A1분의 A2도 R, A2분의 A3도 R, A3분의 A4도 R, A4분의 A5도 R 이런 수열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두 번장은 결국에 첫 번장 곱하기 R과 같은 거지. 세 번장은 두 번장 곱하기 R과 같은 거고, 네 번장은 세 번장 곱하기 R과 같은 거고, 다섯 번장은 네 번장 곱하기 R과 같은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등차 수열이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한 값을 더해 나가는 수열이었다면, 등비수열은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한 값, 공비라고 부르는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오케이? 얘는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 또 한번 해보겠다. 자, 내가 다섯 번째를 첫 번째로 표현해볼게. 한 번호 몇 개 차이나. 첫 번째에다 공비를 4개 다 곱해주면 돼. 이해돼? 자, 10번장을 두 번장으로 표현해볼게. 한 번호 몇 개 차이나? 두 번장에다 공비를 8개 더 곱해주면 10번장으로 같아지겠지. 그럼 13번장을 8번장으로 표현해볼까? 한 번호 몇 개 차이나? 5개. 그럼 8번장에다 공비를 5개 더 곱해주면 13번장 되겠지. 자, 그러면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자, 첫 번장으로 구해볼게. 한 번호 몇 개 차이나? n-1개. 첫 번장에다 공비를 n-1개 더 곱해주면 n번장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얘 역시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식이다. 등비수열의 정의를 알려. 등비수열 항 번호가 하나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공비를 곱해 나가는 수열. 그럼 항 번호가 n-1개가 차이 난다면 그 공비를 n-1개만큼 곱해줘야 값이 같아지겠지. 너무 당연한 식이다.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도 써있지. 내가 느끼라고. 느껴야 된다. 수열은 어떻게 느껴요? 등비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수들을 느끼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사고하면 안 되고 정의로 사고해야 돼. 정의로.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230번 네모 채우라고 했네. 이거 공비가 얼마니? 일정하게 50 곱해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의 제곱이지. 자, 2번. 자, 얘는 일정하게 몇씩 곱해줘? 마이너스 20 곱해지지.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은 얼마? 마이너스 16. 그런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31번. 자, 1번 보면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거네. 자, 구해보면 첫 번째 항으로 표현해주면 되지.
항번호가 n-1개 차이 나네. 첫 번장에다 공비를 n-1개 더 곱해주면 n번장과 같아지겠지. 그러면 첫 번장 1이고 공비가 3이었으니까 3의 n-1제곱 차이든가. 느껴볼까? 봐봐. 여기 들어갈 게 항번호지. 항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30 곱해지고 느껴져? 공비가 3이 등비수니까. 이것도 한번 느껴볼래? 봐봐. 3의 2n 빼기 5제곱. 자, 일반항이 3의 2n 빼기 5제곱인 수열이. 자,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느껴볼게. 자, 이거 항번호 n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3의 제곱씩 곱해지지. 그럼 뭐다? 공비가 3의 제곱인 등비수열인 거야. 알겠나? 첫째 항은 얼마겠어? n자리 1 대입해주면 3의 마이너스 3제곱이겠지. 느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정리. 절반에 돼. 절반에 돼. 외우면 안 된다. 수학도 외우면 안 돼. 물론 그 1회독 정도 할 때는 외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으로 봤을 때는 외우면 안 돼. 등비수. 등비수열이 등차보다 양이 적어서 금방 끝나. 요거 하고 등비 중앙하고 등비수열 합공식하는 끝. 우리 뭐 근데 좀 세부적인 내용만 나올 거니까 고형만 그만. 자 그러면 자 다들 236번 물어보시게. 자 236번. 지금 스턴 걸렸어. 어느 부시게. 자 1번. 2차 수열이지. 10번째 한 거래.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10번째 한 거래. 항번호 몇 개 차이나? 9개. 첫 번째 항이 더 괜찮아. 9개 더 더해주면 10번째 항이겠지. 첫 번째 항이 빼기 잡고 분차 너 보니까 41. 알겠나? 그 다음에 2번. 얘는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10번째 한 거야. 항번호 9개 차이 나지. 그럼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9개 더 곱해주면 1번째 항 되겠네. 3 곱하기 2의 9제곱. 알겠지? 자, 237번의 별표. 자,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8이고, 자,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24인 공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래. 먼저 공비를 찾아야지. 공비. 어떻게 보면 정비수열의 핵심은 공비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이 뭐 할 거냐면 여기 잘 봐야 된다. 이 둘을 자, 서로 나눌 거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자 그러면 이 좌변에 A 3분의 A 6이 있지. 얘가 뭐를 해봐. 자, 이 둘이 항번호 몇 개 차이나? 4개. 그러면 아래 세제곱 아래 세제곱. 그 값이 얼마? 28분의 227이 얼마지? 8. 아래 세제곱이 8이니까 공비가 2다.
일반항 구하라고 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해서 일반항 구해주면 되겠다, 그지? 굳이 첫 번째는 구할 필요가 없지. 자, 세 번째랑 n 번째는 한 번호가 몇 개 차이나? n-3개. 세 번째랑 공비를 n-3개 더 곱해주면 n 번째이지. 아, 그래서 28 곱하기 2의 n-3제곱. 알겠지? 이 3, 8에다가 별표 3개 치시게. 자, 공비가 5인 공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다음 시계값을 구해야 돼. 자, 이거 잘 보시게. 자, 두 번째이랑 첫 번째이랑 한 번호가 몇 개 차이나? 곱하기 아래 주면 두 번째 장 되네. 자, 다섯 번째이랑 네 번째 역시 한 번호 몇 개 차이나? 네 번째에다 곱하기 아래 주면 다섯 번째 되네. 이 녀석도 곱하기 R? 이 녀석도 곱하기 R이지. 아, 그럼 뭐다? R이네. 답이 5 이렇게. 되는가? 수를 느껴야 된다. 느껴야 돼. 이건 못 느낄 것 같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외우면 안 돼. 느끼시기. 숫자를 잘 느껴야 됐어요. 물론 그 쌤이나 일품이나 딱 고쟁이 정도 이런 것까지는 뭐 외워서도 풀 수 있겠지. 나중에 너네가 모의고사 문제 어려운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는 외워서는 좀 힘들다. 그다음 아 거의 다 했다. 너무 빠른데 지금 빨라야 돼. 빨리 좀 천천히 해. 빨리 빨리 한다고 지금 그렇게 빨리는 못 끝내. 목숨을 복습. 빨리 목숨. 자, 239번. 자, 등비수열을 이룰 때 x, y가 구하래. 1번. 자, 8, x, 18. 그러니까 분비를 r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정한 분비 r씩 곱해 나가는 거지. 곱하기 r, 곱하기 r. 8 곱하기 r 제곱이 얼마? 18이지. r 제곱이 8분의 18, 4분의 공비가 풀마 2분의 3. 가능한 x 값은 두 개 나온다. 공비가 플러스 2분의 3일 때 한 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한 개. 자, 그 다음에 2번 6x 54y 6x 54y. 자, 일정하게 r씩 곱해 나가지는 거지 지금. 그럼 6 곱하기 r 제곱이 53, r 제곱이 9, 공비는 풀마 3. 공비가 3이면 x는 18, y는 54 곱하기 3이니까 162.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18, y는 마이너스 162. 또 두 개씩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으로 간다. 등비수열의 합. 요거 하면 내용 끝나거든? 여기 빨리 끝날지 몰랐어. 합을 복습해줄게. 아니요. 빨리. 자, 등비수열 합. 자, 등비수열의 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 거거든. 자, 요 합을 SN이라고 표기할게. 오케이? n번째 항까지 합을 고분합이라고 하고 SN으로 표기한다고 했었지 아까? 그래서 SN이라고 표기해볼게. 자, 그러면
SN은 사실 이런 값인 거지. A1 더하기 두 번째는 A1 곱하기 R, 세 번째는 A1 곱하기 R죠. n-1번째는 A1 곱하기 R에 n-2죠. n번째는 A1 곱하기 R에 n-1죠. 사실 이런 값인 거지. 이해한가? 네. 모든 함수를 다 첫 번째로 지금 표현한 거야. 두 번째는 첫 번째 곱하기 R, 세 번째는 첫 번째 곱하기 R죠. n-1번째는 첫 번째 곱하기 R에 n-2제곱, n번째는 첫 번째 곱하기 R에 n-1죠. 자,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양변에 공비만큼 곱해줄 거야. 양변에 공비만큼 곱해줄 거야. 자, 그리고 우변에다가 공비를 곱한 값을 한 칸 밀어서 써줄 거예요. 자, A1에다가 공비 곱하면 A1R, A1R에다가 공비 곱하면 A1R 제곱 이렇게. A1R 제곱에다 공비 곱하면 A1R의 세제곱. 여기 A1R의 n-2제곱에, 자, 여기다가 공비 곱해주면 A1의 R의 n-1제곱. 자, 여기다 공비 곱해주면 A1의 R의 n제곱. 알겠나? 네. 자,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줄 거다. 자, 그러면 요만큼 공통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지. 네. 그러면 자, 좌변은 RSN 빼기 XN, 우변은 A1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1이지. 자, 예쁘게 묶어주면 좌변은 R-1 곱하기 SN, 자, 우변은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가 있지. 다 왔다 이제. 자, 공비가 만약에 1이잖아. 그럼 얘가 몇이 돼? 얘가 0이 됐지. 여기가 0이 돼버리지. 공비가 1이면 양변에 R-로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0으로 못 나누잖아. 그치? 자, 근데 공비가 1이면 이 등비수열은 어떤 등비수열이 돼? 모든 항이 다 첫 번째 항이 등비수열이 되지. 그러면 n번째까지 하면 사실 첫 번째 항을 n개 더한 것과 같지. 그래서 그 SN의 값이 얼마 나온다? n 곱하기 첫 번째가 나온다.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다 첫 번째 항과 같지.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 결국에 첫 번째 항을 n개 더한 것과 같잖아. NA1. 그러니까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잖아. 그럼 R-1의 값이 0이 아니지. 양변을 R-1로 나눠서 그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겠지.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오지. 이게 바로 등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등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의 합공식. 얘는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안 되긴 해야 돼. 그리고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R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야? 공비를 대입하는 거지, 그렇지? R 자리에 공비를 대입하는 거지. A1 자리에는 당연히 뭘 대입하는 거야? 더하려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 여기 n 자리에는 뭘 대입하는 거니? 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 개지. 더하려는 등비수열에 항의 개수를 넣는 거야. 알겠나? 네. 그렇지? 자,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구한다. R 빼기 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1. R 자리에 들어갈 것은 이 등비수열의 공비, A1은 더하려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 n 자리에는 더하려는 등비수열의 항의 개수. 많이 헷갈려하거든. 처음에 공식 적용할 때 각각의 항에 정확히 뭘 넣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바로 적용. 243번에 1번 볼게. 자, 3, 6, 12, 24.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자, 이 등비수열에 자,
2항까지 합공. 자, 합공식 적용시켜볼게. 분모에 뭐 쓴다고? 공비 빼기 1. 공비가 2니까 2 빼기 1 적어주면 되지. 자, 그리고 곱하기 뭐? 첫 번째 항 3이지. 3 곱하기 뭐 쓴다고? 공비의 n제곱 빼기 1. 근데 요 n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더하려는 등비수열의 항의 개수. 자, 지금 공비가 2고 12항까지 합이잖아. 더하려는 등비수열의 항의 개수가 12개지. 그게 다. 알겠습니까? 밑에 거 2번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이고 첫 번째 항이 플러스 2지. 자, 이런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거네. 자, 그럼 또 합공식 쓰면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첫 번째 항에다가 자, 공비에 더하려는 항의 개수 12개 12, 15 빼기 1. 이렇게 되니? 쉬었다 하겠다. 네, 응.